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는 영업직군의 인턴 사원 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 졸업자 및 올해 8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최종학위 기준 학점이 4.5 만점 중 3.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 혹은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M1 이상 중 1개 이상의 조건이 필수입니다. LG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5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GS샵에서 IT 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IT 관련 직무 경력 7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사스 이관 기획과 구축 경험, 그리고 중급 이상의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가진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엔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기획 업무 및 신규 서비스 기획과 개발 등을 담당할 플랫폼 서비스 기획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플랫폼 서비스 기획 업무 경험과 백엔드 시스템 기획 업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0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 해외 진출과 거래 관련 세무 리스크 검토 및 국가별 조세 동향을 모니터링할 국제 조세 담당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세무 관련 업무 경력이 최소 3년이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중급 이상의 외국어 구사 또는 이전 가격 세제 및 국제조세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6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 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바쁘게 지냈고요. 제가 네. 뭐 회의나 행사 많이 참석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스타트업 대표님들 네. 뵙는 일인데요. 지난주에는 무려 20개나 저희 신규 회원사로 가입을 하셔서 보람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예,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소식이라기보다는 저희 회원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인데 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나와서 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가 그날 오후에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희 방송 뒤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국무총리가 취소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만한 규제 혁신의 성과가 없다. 그래서 점검 회의를 뒤로 미루고 좀 더 속도를 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서 규제 때문에 이런 혁신 기업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승차 공유 스타트업 흔히 카풀이라고 하죠. 예. 그 플러스가 경영이 어려워진 것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일주일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에 기억을 합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기대가 많다라고 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뭐 말씀하신 이유 말고도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의 성과가 없다. 이제 이게 밝힌 이유인데요. 그 지금 대통령이 규제 혁신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달라. 이게 이제 1월 대통령의 주문사항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월에 대통령이 강조한 게
이해 당사자가 있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도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게 이제 주문 사항이었는데 예. 이번에 그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이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 혁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가 없다고 보고 다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이 규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강조를 하시고 가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위 이제 그 1+4 법안이라고 해서 네. 그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위 그 포괄적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스타트업 같은 혁신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규제나 제도를 고민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 법안들이 이제 통과돼야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그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규제 프리존 하자 그럴 때는 반대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걸 들고 나오냐 해가지고 논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된 법안이 그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예. 어렵고 스타트업이 지키기 어렵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DT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IT가 아니고 DT라고 하고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 또는 쌀 뭐 이런 이제 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거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그 스타트업들이 육성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 충돌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 그 산업군의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이해 갈등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소해주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특히 시급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규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까? 그 아까 플러스 네. 그 사례 그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네. 돼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그 안타까움을 많이 공감을 표하고 지금 청와대 뭐 국민청원에도 하나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이제 경영상의 판단 아니냐, 규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더라도 규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작년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시리즈 A라고 하죠. 그 투자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 밝혀진 것만 공개한 것만 220억을 야, 네이버나 네. SK 등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공개하지 않은 투자 금액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플러스가 공격적으로 그동안 마케팅을 했지만 그 투자금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통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100억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축 경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규제의 불확실성. 작년 말부터 뭐 국토부나 서울시가 마치 플러스 서비스가 불법인 것처럼 실제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불법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참여하는 드라이버라든가 승객들이 위축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 이거를 규제 해커톤으로 풀어보겠다라고 네. 해놓고 지금 8개월째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뭐 투자한 주주라든지 경영진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 승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같은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나라에서는 다 허용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는 예. 지금 시가총액이 8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퇴출될 때 한 4조 정도였는데 지금 80조고 예. 동남아의 그랩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도요타한테 투자를 받아서 유명해졌는데 여기도 시가총액이 40조에서 60조. 예. 디디 출싱도 우버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일단 뭐 규제로 인해서 여러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혹시 좀 재밌는 소식도 없겠습니까? 네, 제가 어두운 소식을 말씀드려서 예. 좀 밝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물리에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그 배달 서비스 어플을 네네. 이제 접속을 하면 네. 많이 뜨는 네. 이야기죠, 광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 세계 유일하게 어떤 이제 치킨을 감별하는 저희가 소믈리에라고 해서 와인 감별사를 이제 소믈리에라고 예. 하는데 그 배달 앱에서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것인데요. 네. 이제 올해도 그 2회 대회를 하는데 제가 오. 듣기로는 이 그 온라인 예선 본선이 이제 7월 22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 온라인 예선이 이번 주에 마감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10만 명 넘게 7만 명이요? 10만 명이 10만 명이요? 넘게 와. 지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재밌는 일이 또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치물리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119명이 이제 예. 합격을 하시고 나서 이분들이 모여서 책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취슐랭 가이드, 아. 네, 미슐랭 가이드를 네. 패러디해서 와. 취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보다 행복한 치킨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모토로 치킨을 즐기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 것을 예. 서적으로도 그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이 한참인데 지난 독일전에는 기존 주문보다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치킨이 이제 한국 음식으로 네.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치물리와 치슐랭 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또 치킨을 사랑하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거 말고도 톡톡 튀는 마케팅 사례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날씨가 뭐 더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름 휴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슬슬 저도 세우고 네.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세우셨습니까? 예, 저도 뭐 이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여름 휴가 하면 저희가 그 숙박 이 이제 뭐 가장 먼저 그렇죠. 예약을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타트업들 이제 그 숙박 관련 이제 O2O 플랫폼인 뭐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대표적인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 이쪽이 최근에 그 액티비티, 그 레저와 액티비티 쪽으로 그러니까 숙박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숙박을 판매하는 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액티비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오. 또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그 휴가를 간다고 할 때 숙박도 중요하지만 가서 뭘 할까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 시장이 업계 분석에 따르면 3조 5천억 이상의 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그 액티비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또 여기 이제 모델들이 재밌는 분들이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신동엽 씨를 그렇죠. 하고 예. 있고 또 야놀자는 최근에 한의 그렇죠. 엑시디의 예. 한의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 광고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두 회사 광고가 나란히 예, 버스가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 네. 두 회사를 동시에 만나는 일이 많은데요. 스타트업의 이런 그 마케팅 경쟁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휴가철에 또 이용을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또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스타트업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궁금할 것들이 이제 또 스타트업 업계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그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만 네. 뽑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역시 블록체인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연초에 한참 시끄러웠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또 ICO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시끄러웠는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이 블록체인을 정말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실생활과 또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등장하고 좀 ICO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이제 규제의 공백지대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ICO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빨리 그 논의를 진행을 해서 산업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논의를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올해도 늘어난 정부 투자. 그래서 그 올해 정부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13.8%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지원에 7천억 원을 올해 투자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창업 3년 차에서 7년 차 보통 이때 이제 데스밸리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추경으로 300억을 또 편성을 하고 또 소셜 벤처 그 소셜 임팩트 투자라고 그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0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이 정부의 투자도 이제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 인수합병 그리고 투자가 또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로레알이라고 아시죠? 혹시 로레알 제품 쓰시는가요? 로레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새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이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스타일란다라는 그 이 스타트업을 로레알이 그 큰 금액에 지금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인수도 했다고 해서 그 큰 화제가 됐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스타트업이 또 대기업의 자회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타일쉐어라는 역시 그 뷰티 패션 스타트업인데 온라인 패션몰 29CM이라는 곳을 인수를 해서 대기업 계열사인데요. 그게 또 좀 화제가 됐고요. 역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놀자도 레저큐와 같은 이제 그 액티비티 업체들을 인수를 하는가 하면 직방도 호갱노노라는 또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스타트업이 다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 금액 최대 금액을 기록한 곳은 저 토스라는 서비스 아시죠? 그 송금 서비스 하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뭐 여러 곳을 포함해서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그 4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올 상반기 이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그 마지막은 또 역시 약간은 우울한 소식인데요. 역시 올해도 높았던 규제의 벽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플러스를 비롯해서 이런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이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 분들이 이것도 올해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기쁜 소식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또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죠. 바로 자금 문제인데 이 정책 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한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일이라고 합니다. 다한다 연구소의 박성일 대표님. 다한다 연구소 어떤 곳인가요? 다한다 연구소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카페에서 정책 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 주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기업에 맞는 정책 자금을 컨설팅 제안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네요. 사실 뭐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아무래도 자금일 텐데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지원책을 찾아주시고 그런 곳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보통 그 정책자금이라고 하면은 다 융자나 또 대출, 뭐 보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뭐 예전에 그
대통령 사건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컨텐츠 진흥원 사업에 대한 이제 R&D 지원 자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반을 다져서 네. 사업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R&D라고 하는 정책 자금에 대한 이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어떤 자금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2018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5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인데요. 분야별로 다양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 자격이라는 게 늘 따로 있었는데 자, 이름이 어렵습니다. 일단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자유공모 방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이제 신청하는 사업인데 네. 이 아이템이 자유공모지만 지정공모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부합한 아이템으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 분야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 15대 전략 분야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15대면 15가지나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15대 전략 분야를 중소기업 그 기술정보진흥원에서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게 있는데 오. 크게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AI 분야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5G 분야고요. 예. 부가적으로 이제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뭐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 자동차 등등 해서 총 15개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청 접수는 8월에 진행이 될 것이고 아이템을 준비하고 정리하시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개별 사업 공고가 2, 3주 전에 나오니까 네. 그 전에 준비하시면 되고 공고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5대 전략 분야에 해당을 해야 또 자유공모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보통 이 공고 2, 3주 전에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팔로우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또 다른 추천 정책 자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설명드린 정책자금은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이 외에도 그 정부 그 산하기관인 18개 부처에서도 자금들이 있고 네. 그 중에서 R&D 지원 자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업하는 그 아이템 분야에 맞는 그 주무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정책 자금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타트업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떤 부처와 관계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정책도 사전에 확인해 두시면 스타트업 준비를 더욱 매끄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지원 소식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지방에 계신 이제 스타트업 희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 소재 스타트업들을 위한 2018 프리팁스 창업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프리팁스 창업 기업 지원 계획. 이게 보통 이 지원 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이 참 대부분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인프라가 취약해서 팁스 프로그램 참여가 좀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에 지방 소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건데요. 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해서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해서 고급 기술 인력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모든 스타트업이 또 지원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여전히 조건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닙니다. 그 지원 대상이 한정되는데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본사 소재지가 지방인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팁스 운영사 또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곳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제품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또 진행 중인 곳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시제품 제작, 사업화 자금, 1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매칭 지원을 받게 되고 네. 팁스 운영사 대상의 투자 IR 프로그램과 엔젤 투자 지원센터 교육 참여 등 연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향후 진행될 팁스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시면 가산점도 받게 되고 6월 19일쯤에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디서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창업팀 같은 경우는 그 6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K-스타트업 사이트나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네, K-스타트업 신청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예. 있고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 공고는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네. 덧붙여서 의견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스타트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회원사도 한 80% 정도가 서울 수도권의 스타트업이고 또 안타까운 거는 지방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정보나 네트워킹 뭐 이런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조금만 이제 성장하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가보면 또 거기에 또 좋은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됐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데 대상이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 하다가 올라오신 분들 이제 스타트업들 의견 들어보면 또 지방 스타트업으로서 겪는 고충도 말씀하시지만 또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상을 그 지금 막 창업한 대로 한정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네. 다시 컴백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스타트업 생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 지원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지방 스타트업 회사를 육성하려면 역시 지원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생태계가 잘 갖춰지면 그 스스로 자생하면서 거기서 좋은 스타트업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생태계도 스타트업이 꼭 지방에서만 창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찾아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방의 특색이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뭐 정부나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다한다 연구소의 박성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